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짐바브웨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항해 시대이던 15세기 말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항해하던 바스코 다가마는 유럽보다 더 문명화된 항구도시 소팔라를 보고 그 강성함에 크게 놀랍니다. 이 소팔라는 바로 오늘날 짐바브웨 동쪽에 위치한 나라 모잠비크입니다. 당시 소팔라 부근 남아프리카 일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자기, 페르시아의 도기, 아랍에서 만든 유리, 그리고 각종 금으로 만든 세공품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히 번영을 누린 문명국가였습니다. 고대 건축 기술의 최고 경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짐바브웨 유적지는 아프리카의 과거 영광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 사막과 같은 벌판에 100m 높이로 가파르게 솟은 화강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의 꼭대기부터 남단까지 7.25제곱킬로미터를 오로지 화강암으로 둘러친 거대한 돌의 도시, 이곳이 바로 대짐바브웨 유적지입니다. 짐바브웨는 쇼나어로 돌집 또는 성스러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점토와 석회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길이 30cm, 두께 10cm로 일정하게 자른 화강암만을 켜켜이 쌓아 만들었습니다. 바위성의 성벽은 완벽한 타원형을 이루며 그 안에는 보루와 같은 전망대, 평민들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성벽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는 10m, 보통 사람 키의 6배에 달하는 높이이니 어느 정도로 견고한 요새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동남쪽 성 밖에는 성벽과 평행으로 또 다른 성벽을 쌓아 길이 100m, 폭 1m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로는 왕실의 제사를 위해 지어진 원추형 탑으로 이어집니다. 이 탑은 사당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탑 주위에는 오래된 두 그루의 나무가 높이 솟아 성스러운 탑을 엄호하는 듯 합니다. 성 내부의 문과 벽, 기둥, 창문 등에는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성벽 안의 건물들은 작은 울타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하게 장식된 중앙의 내성은 왕실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성문과 기둥의 상부에는 비둘기 혹은 제비처럼 생긴 새가 조각되어 있는데 짐바브웨 새라고 불리는 이 조각은 오늘날 짐바브웨의 국가 심볼이기도 합니다. 성문 입구에는 높이 100m의 전망대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전망대는 이 유적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원래는 높이 7.5m에 기반 두께는 6m에 달했습니다. 전망대 안은 작은 벽돌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 미로 같아 보입니다. 대짐바브웨 유적지 주위에는 인공 건축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 안에는 상점과 제철용 화로, 주택, 우물, 계단밭 등의 유적이 남아있고 중국 명나라 도자기와 아라비아 금속용기, 인도의 염주등과 같은 보석도 발굴됐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크고 활기 넘치는 주민 거주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몰락한 문명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대짐바브웨 역시 오랜 기간 버려진 채 방치됐습니다. 16세기 초 모잠비크를 점령한 포르투갈인들은 이슬람 상인들에게서 내륙 깊숙이 존재하는 바위성에 관해 들었으나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역사가 바로 쓰는 그가들은 바위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로 만들어졌으며 모르타르를 바른 흔적도 전혀 없는 정방형의 요새가 있다. 이 건물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언덕 위에는 모르타르 없이 돌로만 만든 또 다른 건축물이 있다. 그 중에는 높이가 20m 이상 되는 망루도 있다고 한다. 원주민들은 이 건축물을 심바오웨라고 부른다. 당시 짐바브웨는 금광채굴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거대한 바위성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지배자들이 누린 부와 황금이 솟아나는 아프리카 유적을 떠올렸습니다. 바위성이 그 옛날 시바 여왕 또는 솔로몬 왕의 황금 재련소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배웠다 하는 유럽인들도
아프리카 어딘가에 고대왕의 비밀공전이 있으리란 확신을 가지기에 이릅니다. 시간은 흘러 1868년 한 탐험가가 사냥 중 우연히 거대한 바위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총을 들고 대담하게 성 안으로 진입했던 그는 아무도 없는 고성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버려진 고성에 관한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후 독일의 지질학자 카를 마우후가 찾아왔습니다. 성에 잠입했지만 현지인들에게 체포돼 소득 없이 돌아갔던 그는 1871년 다시 찾아와 지도를 만들고 많은 유물을 약탈하여 귀국한 뒤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솔로몬 또는 시바 여왕의 궁전이 발견됐다는 소문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유럽계 정착민과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위압적인 바위성을 마주한 유럽인들은 이곳이 성경 속 왕의 궁전일 것이라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계속 이어져 페니키아인 제작설, 유럽인 제작설 등 각종 외부 유래설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인 제작설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 초까지 지중해 동쪽에서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와 짐바브웨에 정착해 일군의 화강암 유적들을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페니키아인 제작설은 솔로몬 왕에 관한 가설보다 훨씬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5년 영국 학술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대짐바브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맥키버는 출토된 유물의 기법이 아프리카 현지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위성 유적은 아프리카인들이 건설한 것이며 시기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맥키버의 연구는 즉각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존재했을 문명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거친 항의가 쏟아지자 영국 학술진흥원은 다른 고고학자 거트루드 카톰 톰슨에게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이집트와 근동 문물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자였던 그녀는 면밀한 연구 끝에 중세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여 연대를 측정한 결과는 맥키버와 톰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짐바브웨가 있는 일대는 5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곳으로 10에서 11세기에는 철기를 사용하는 부락의 중심 거주지였습니다. 유적은 13세기에서 15세기 중반까지 200년에 걸쳐 건설된 것인데 이는 중세 짐바브웨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한 이곳이 짐바브웨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짐바브웨 새조각입니다. 이 새는 짐바브웨의 쇼나족이 대대로 숭배하던 토템으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거주민들의 숭배 대상입니다. 쇼나인들의 뛰어난 조각 기술과 기법 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왕궁과 보루,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중앙아프리카 흑인들의 전형적인 풍습이었으며 짐바브웨의 다른 지역에서 돌을 다듬어 성벽을 만드는 부족에 관한 민간설화가 전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2세기에서 15세기는 짐바브웨의 문명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대짐바브웨 유적과 같은 각종 거주지는 수없이 많았으며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위 낙후된 문명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관념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대짐바브웨가 아프리카인들이 제작한 것임을 증명한 연구가 카톰 톰슨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 나머지 훗날 감정이 배제된 고고학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대짐바브웨 연구 이후 아프리카 남부에서의 연구를 접었습니다. 대짐바브웨 유적을 둘러싼 논쟁은 때론 거짓보다 편견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재 TV였습니다.